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7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과천에서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몇몇 기수들 최시대 기수, 조성건 기수, 김철호 기수, 임성실 기수 등이 현재 과천의 원정 와 있는 형국입니다. 이 네 기수는 이번 부산 경마에 귀승하지 않습니다. 자, 2주차 금요경마 전반적인 편성 강도는요. 일반적 액면으로 보이는 능력 우위,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다수 포진해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측 범위 벗어나는 변수가 존재하므로 각 경주별 이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병합과 훈련시 상태감은 최상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발주가 이뤄진다는 가정에선 3번 썬더랠리의 최근의 꾸준함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이고요. 7번마 유로시나의 최근의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선 소개드린 전력들이 전개의 민감성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타줄 수 있는 7번마 유로시나는 편성 자체의 모습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6번 다크템플러, 이 말만 보내주고 다시 한번 직전처럼 최적 선입전개를 해낸다면 이번 경주도 연속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사실 강하게 기대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빈틈을 노릴 말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맞는 중심말을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말이 힘이 차면서 순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형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2번 티즈파워의 성장세 분명히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상승대안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껏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느리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1번 유니온킨의 성장세. 이번 경주 게다가 1번 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늘어난 거리 1300m 문제될 것 없다입니다. 서륙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마들의 서력을 기대를 해보면서 능력마 1번 유니온퀸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편성보다 한참 약해요. 단독 선행 다시금 받아낼 수 있고 줄어든 1300m 거리 7번 천년의 태양은 이번에 승급전에 줄어든 1300m 거리에서도 자, 이 9번 퍼펙트 보스의 선전 기대치 충분합니다. 다시금 선행마 보내놓고 요 8번 백문백답은 선두 선입작전으로 장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정상주교 캐주의 컨디션 직전에도요. 인코스 중후미에서 모래마크 쳐졌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이번에 좀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펼쳐주리라 평가를 하고 있고 정상주기 들어온 3번 우아의 선전 기대치. 직전 경주 당시에 상태가 매우 올라와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믿음에 부응해 줬습니다. 게이트 2점 앞선 최적 버티기 또 한 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후에 5월 달에 거세를 단행하면서 6월 초부터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고 상태에 충분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실전 단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일단 2두의 빠른 이 선행형 마필이 초반에 얼마만큼 경합을 펼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선입권 혹은 막판에 올려붙일 이 마필들의 이 전개 포지션도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전 거듭할수록 능력 성장세가 돋보이는 마필도 상당수 있고 이 공백 이후 출전, 자, 이번에 변화 보일 말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은근히 혼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 포문은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단거리 1000m 6등급 기본 능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과의 접전 레이스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은 없습니다만 전개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회복세의 마필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평가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은 실전을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바깥쪽 8번마 드림캣이 되겠죠. 주행 심사부터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발주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확 떨어지는 전기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최악의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파행기가 다소 보여서 단기 휴양을 다녀왔고 공백전 자체에서는 역시나 아직까지 실전의 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는 뚜렷하게 스피드 보강이 좋은 모습으로 아예 선두권 장악까지 해내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전력입니다. 이번 구도 자체도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도 하고 힘 자체도 부쩍이나 붙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의 8번 드림캣 이번 경주까지는 조인권 기수와의 연속 기승, 좋은 호흡 기대하셔도 좋을 마필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호프풀 사이먼이라는 마필에 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왼다리 저름 때문에 좀 재해가 됐던 데뷔가 좀 늦어졌던 전력인데 1200m를 데뷔전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버텨내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연이었던 경주도 근성의 선두권을 장악해 냈지만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었고 파행과 감기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고 좀 오랜 시간 좀 마필을 다져왔지만 재검과 훈련 때 모습에도 좀 걸음을 다소 은폐하는 모습 속에서도 마필 자체의 걸음은 충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공백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게이트와 상대 조건이 좋은 2번마 호프풀 사이먼의 회복세는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6번마 천지킹즈 그리고 9번마 카투의 변화 자체도 무시할 수 없겠죠. 6번마 천지킹즈는 순간적인 발주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 이제 줄어든 거리 내려와서 기승했던 정돌철 기수가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음에도 무리하지 않은 선행 속에서 2선 외곽을 돌면서도 끝까지 근성있게 버텨냈기 때문에 정영래 기수의 감량 조건에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여전히 스피드 자체는 기대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9번마 카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쉽죠. 인기 대비 졸전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일 발주기 자체에서 요동이 심했고 결국 상태감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번 제외를 시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감행을 했고 무리한 선행을 나서면서 선두권과 싸워주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던 점에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을 감안을 해도 9번마 카투 이번 경주는 열심히 준비해준 만큼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실전을 통해서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8번마 드림캣을 필두로 공백전 맞이하지만 기본 능력 좋은 2번마 호프풀 사이먼, 6번마 천지킹즈와 9번마 카투의 선전까지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중심마로 언급해 주신 말 바로 8번 드림캣. 저 역시 매우 강한 중심마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것에 대한 굉장히 높은 확률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 나서서 1000m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이 호프풀 사이먼 역시나 선입후의 뒷심 좋은 말이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하비스트 골드도 이번 경주 선입후의 뒷심 발휘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게이트 이점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주고 싶고 개인적으로 4번 무적비트란 말의 복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 꾸준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앞선이 좀 버텨주면서 아쉬운 어떤 착순 이 정도에 그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점점 스피드 좋아지는 모습 속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추입력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제가 판단할 때 앞서 언급했던 8번 드림캣과 2번 호프풀 사이먼 이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앞선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 만큼 추입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번마 무적비트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요. 사실 3번마 하비스트 골드를 질문을 하신다면은 좀 당일 상태나 주로의 흐름까지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4번마 무적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번의 흐름 자체가 결코 약하지 않았었고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관심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마필은 4두였지만 당일 상태 확인이 필요한 추입 근성이 좋은 4번 무적비트도 스피드 보강이 차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저 역시도 관심 세력으로 기대치를 걸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번 드림캣, 선행 나가면 더욱 좋겠고요. 사실 이런 유형의 말이 데뷔전에는 추입으로서 그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 직전에는 선행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이 됐던 추입이 됐던 어떠한 전개로도 단거리에서는 8번 드림캣의 스피드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한다라는 부분에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고요. 2번 호프풀 사이먼 저만 추천드릴 줄 알았더니 다들 추천을 드리고 있네요. 역시 좋아진 말에 대한 눈은 다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2번 호프풀 사이먼 저도 역시 동의를 하겠는데요. 뭐 3번 하비스트 골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당일 주로 흐름이라고 백동희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3번 하비스트 골드 정식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번 하비스트 골드는 지금까지 조금 출발이 별로였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 탁월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훈련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빌리티라는 선행형 말과의 동반 훈련 시 잘 따라가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유형의 훈련 패턴이면은 보통 3번 게이트까지 부여받았으면 강공 선행도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하비스트 골드가 저는 충분히 선두권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추천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백동희 의원님. 그건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비스트 골드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마필 자체가 이제 30조에서 22조로 이적하는 과정 거세도 있었었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직전 자체 입상 내역을 확인을 보면 당시 선행을 나갔던 스마트 초이스 그리고 무리하게 그 선두권과 함께 싸웠던 카투가 무너지면서 올라왔던 것은 분명해요. 참아줬던 걸음 속에 마지막 한 발을 뽑아냈다는 것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만 당시 상대의 흐름 자체를 역용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마필의 당일 상태와 흐름 자체를 좀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1경주라서 빨리 그 파악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네, 일단 이번 경주가요. 8번 드림캣, 6번 천지킹즈, 2번 호프풀 사이먼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죠. 8번 드림캣은 원래 늦밟기가 심했습니다. 직전에 발주가 안정되면서 2번 게이트 아주 편하게 선행받아 1순위예요. 이번에 안쪽에 있는 2번 호프풀 사이먼과 6번 천지킹즈를 넘어가야 되는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단독 선행하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2번 호프풀 사이먼이 코스 이점에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뭐 8번 드림캣 초반에 선행받아든지 못하더라도 이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이 경쟁력 발휘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3번 하비스트 골드가 오히려 이번 경주 선두권이 치열한 경합 레이스를 펼쳐주는 조건에서 직전처럼 중위권 차분하게 심한 배를 잘하고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인데 마방 이적도 했고 거세 이후에 뚜렷하게 좋아진 면모 직전에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이번 경주 다수의 빠른 말들이 출전하는 이 레이스에서 직전처럼요 차분하게 중선위권에서 심한 배,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3번 하비스트 골드의 선정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2번 호프풀 사이먼은 비출혈과 파행 등으로 공백이 있었는데 현재 컨디션 하지 없는 가운데 직전 대비 줄어든 1000m 거리 충분히 코스 이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백동일 의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3번 하비스트 골드 전개상으로는요. 오히려 경합 펼쳐지는 이 조건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봐요. 선입권 끈끈한 전력으로. 상태감 좋아졌고. 그래도 이 3번 하비스트 골드에 대해서는 저평가를 하십니까? 우선은 상대 전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저는 호프풀 사이먼이 이번 경기에서 선행을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따라갈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6번만 천지킹즈하고 8번 드림캣 자체가 선두권 싸움에서 어떤 마필이 선행을 성공하면 무리하게 두 마필이 싸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천지킹즈는 직전의 경주도 무리한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고 드림캣이 선행을 압박해서 나갈 때는 뭐 차분히 두 마필이 운영을 해나갈 거라 판단을 해서 완벽하게 직전처럼 선두권에 싸워준다라면 모를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싸운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하비스트 골드의 직전에 뭐 경주력 자체가 어부지리성이 좀 강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저는 뭐 아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흐름 자체, 당일 주로의 여건까지 무조건 확인한 후에 마필 상태까지 확인한 후에 파악이 필요한 마필라 여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만큼 요 부산 1경주 은근히 혼전 레이스입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것이에요. 일단 부산 1경주는요. 강공 선행 작전 선두권 최종 레이스 가능한 8번 드림캣. 하이페이스의 단거리 오히려 중선위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3번 하비스트 골드. 2대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이경주와 분할 편성된 3경주, 이세마, 신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높은 상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4등 상금 체계가 부여가 되죠. 각 마방마다 상당히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형국인데 자, 직전 데뷔전에서 강한 상대 하이페이스 극복 못한 좀 아쉬운 전력의 마필이 이번에 실전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자, 데뷔전 치르는 신마 중에서는 어떤 말이 좋은지 지금부터 그 내용 종합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이세마 경주이네요. 1000m 부분 금요 3경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직전 경주의 출발이 좀 아쉬웠었던 말들의 이번에는 서력전이 기대가 된다라는 요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전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세를 했었던 말은 1번 원더풀 라이언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말보다 3번 권토중래를 먼저 눈여겨봐 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3번 권토중래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당시에 상당히 좋았었던 순발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조금 아쉬웠었던 밀렸던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고 무난한 정도였지만 조금 더 빠르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것이 아마 마방에서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모래를 맞아본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데뷔전 내용을 보니까 킥백이라고 하죠. 모래를 맞으면서 계속 뒤로 가는, 점점 스피드가 줄어드는 킥백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데뷔 이전째에 들어서 게다가 인코스까지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낄 이유가 없죠. 선행 강공, 필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라이언도 물론 앞서서 함께 경주 전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6번 이터널 트론, 7번 원더풀 테일 등의 말들이 선위권에 포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백이 심한 3번 원더풀, 권토중래가 결승 직선주로까지 얼마만큼 편안하게 레이스를 끌어나가느냐. 여기에 1번 원더풀 라이언이 데뷔전부터 보여줬던 순발력을 이번에는 끈기가 보강된 모습 속에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우선 초중반, 결승전 초반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자, 여기에 6번 이터널 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뷔전은 추입이었고요. 출발이 안 좋았고요. 직전에는 가열차게 선행을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그리고 지금 1000m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마 출전의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 아낄 이유 당연히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 선두권 말들의 틈을 비집고 나오기 위한 선입작전, 강공은 필연이 되겠고요. 7번 원더풀 테일 역시 끈기가 상당히 좋은 유형입니다.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좀 더 안정되어 가고 있는 주행 자세 속에 데뷔전에 강공, 빠른 적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3번 권토중래가 이끄는 레이스와 1번 원더풀 라이언이 가세하는 이 레이스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3번 권토중래, 모마가 스톤 클라우드 라이예요. 이 목의 형제마들이 대부분은 선행형으로 성적을 뽑았었다라는 부분 역시 끈기 1000m에서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3번 권토중래와 1번 원더풀 라이언의 선정과 여기에 함께 가세할 수 있는 강공 6번 이터널 트론, 데뷔전의 7번 원더풀 테일의 잠재력까지 기대해보는 3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그래도 직전에 실전에서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였던 말들 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직전 실패를 거울 삼아 실력 키워서 재도전하는 3번 권토중래 마명답게 이번에 자 직전에 실전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단독 선행까지 보셨네요. 3번 권토중래의 1승 기대치 높게 평가하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1번 원더풀 라이언이 좀 더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전개상의 이유인지 어떤 능력에 높게 평가하시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김재영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3번 권토중래 저 역시 매우 후창마 중에서는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직전 경주 분명히 전개가 꼬였던 부분
감안하면 더 잘 뛸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중심마로 저는 1번 원더풀 라이언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권토중래가 주행 시사 때도 어느 정도 추진하는 모습에서도 불량주로 해서 이 정도 스피드라면 아무래도 1번 원더풀 라이언의 선행 가능성, 1번 게이트니만큼 굉장히 가능성이 저는 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의 1000m 선행 1순을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한번 권토중래.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영성스타라는 신마입니다. 이번 경주가 데뷔전인데 사실 주행시사 모습을 봤을 때 직선에서 아예 거의 그냥 추진 없이 잡고만 뛰는데도 좀 스스로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주행심사긴 하지만 전개도 엄청 심하게 외곽으로 선회하는 모습에서도 말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뛰려는 모습 추진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신마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영성스타의 인게이트의 이점 잠재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성스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연습 주행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외곽이었기 때문에 뭐 큰 추진 없이 외곽을 돌고선도 힘 있는 걸음처럼 보였었던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함께 그 영성스타가 연습 주행을 뛰었고 그때 당시에 데뷔 그 주행 심사를 치렀었던 원더풀 테일. 상대적으로 보면 원더풀 테일은 굉장히 추진이 많았었기 때문에 영성스타에게 시선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주행 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몰아줬다고 해서 말의 능력치가 덜 하고 스스로 뛰었다라고 해서 더 뛰어난 말이고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기수 반응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능을 잘 했는지 채찍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살펴봤었던 7번 원더풀 테일의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이에 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이번 영성스타가 글쎄요. 선행이 아니고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조금 미심쩍다 전개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성진 위원님과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원더풀 라이언이 직전 데뷔전 2산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했던 그 걸음이라면 오히려 인코스 선행을 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 권토중래의 가능성 그리고 외곽 7번 원더풀 테일도 함께 일치합니다. 이번 영성스타에 대한 생각도 최성진 위원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 자체가 있었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마필이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와 이제 그 맞고 뛰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더풀 라이언이 선행을 가든 권토중래가 만약에 선행을 가든 그 둘 사이에서 모래 안 맞고 영성스타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 마필도 분명하게 재검 마필들이었던 테니바이트와 전사의 질주가 있었던 그 재검 훈련 재검 자체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아준다라면 그 과정이라면 이 마필도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자리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1번 원더풀 라이언, 3번 권토중래 그 사이에서 2번 영성스타가 이 덩치로 사실 1번보다는 덩치가 더 좋은 말이니까 이 덩치로 1번을 제압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추천 마번이 다 어그러질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이번 영성스타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끈기를 보일 수 있을지 일단 데뷔전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주행 시나를 치르고 나서도 계속 데뷔 시기가 조금씩 늦어졌었던 상황이에요. 아무리 더위, 혹서기를 피해서 데뷔를 안정적으로 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훈련 기간이 그만큼 길어짐으로써 말이 지쳐 나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현장 상태는 추천하시더라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마 이번 영성스타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자, 단거리 경주죠.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까 일단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선행도 의지입니다. 마방에서 작전을 내리겠죠. 특히나 3번 권토중래 같은 경우는 모래 맞고 킥백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공산이 커 보입니다. 헌데 코스 2.1번 원더풀 라이언이 자 직전에 데뷔전 출발 후 외치 기대는 악벽을 잡고 외선 선두 경합성 선두 레이스로 막판에 무너진 전력인데 역시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원더풀 라이언이 보여준 그 순간 스피드로서는 초반에 또 코스 2점도 있고 앞선을 장악해 내지 않을까 이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고요. 7번 원더풀 테일이 이 2번 영성스타와 함께 뛴 그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은 경합 선입전 그 당시 한 4마필 정도가 쭉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 나가며 막판에 채찍되고 올라온 7번 원더풀 테일의 걸음이었습니다만 주행 자세나 스피드나 경합을 이겨내는 근성 등등을 볼 때 데뷔전부터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7번 원더풀 테일 이 강조를 드려봅니다. 이번 영성스타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은 미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부산 3경주는요. 직전의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3번 권토 중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 늦추입, 스팟 타이밍이 늦어서 고배를 마신 말들이 이번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자, 따라서 오히려 편하게 선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한두의 마필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4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4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11마리 출전 구도고요. 현등급 우승이 없는 미승이마 구도예요. 기본적으로 능력의 변화가 자체가 좀 크지 않은, 앞으로의 잠재력의 여유도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양강 구도죠. 기본적인 선임력을 갖추고 있지만 결정이 부족한 마필들 사이에서 직전 공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전된 스피드를 보여준 전개 우위 마필. 그 마필이 이번 경주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어떻게 압축을 해 나가느냐가 가장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든 마필들의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 종합적인 능력을 표현했을 때 4도 간의 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3번, 4번, 5번, 7번 이 4마리 마필이 그 마필의 중심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초반번 전개 조건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력이죠. 4번마 걸크러쉬, 공백 이후 빠른 스피드, 이번 경주라면 선행권 자체도 무리 없이 장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4번마 걸크러쉬가 강한 추진 속에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가운데 코스 좋은 3번마 사일런트 파크가 빠르게 2선에 가담하고 선임 기본기가 좋은 5번마 피스라이더 그리고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7번마 브라이언 파크도 초반부 그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종말의 타이밍을 맞춰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전개 이점과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은 단연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는 4번마 걸크러쉬가 되겠죠. 공백전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소개드렸던 만큼의 좀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선은 선두권 장악에 실패함에 아쉬운 3위였죠. 입상 자체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시정 흐름을 따른 이후에도 전체적인 스피드는 변화가 우수했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크지 않다 해도 상대 전개를 풀어낼 최선의 조건을 맞이한 이번의 유도. 압박 없는 조건에 단독 서는 찬스. 또 상대들의 중속이 크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 걸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걸크러쉬로선 이번 경주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후차권 도전권 세력 3번마 사일런트 파크가 눈에 띕니다. 결정력의 여유가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좋았던 전력이고요. 모래에 대한 반응도 굼뜬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 안정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은 빠른 페이스의 타이밍이 점차랑 아쉬웠다 하더라도 끈기 자체가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느슨한 거리에서의 가능성은 물론 훈련에서의 의지나 가장 해볼 만한 전개 흐름을 만난 만큼 3번마 사일런트 파크도 이번 경주를 아낄 이유가 없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죠. 7번마 브라이언 파크도 충분히 데뷔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평가를 합니다. 올해 3월에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단기 휴양 속에 19조에서 30조로의 이적 이후 데뷔전을 준비했던 마필이에요. 데뷔전 다소 힘이 덜 찬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의외로 1200m를 선택해서 시정 의도적으로 모래를 피한 전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앞서 소개드린 사일런트 파크와 30조에서의 동반 출격으로 데뷔전 대비 분명하게 안정감이 좋아진 마필인 만큼 힘에서의 한 발은 기대감이 충분해 보입니다. 5번마 피스라이드도 이 정도 편성에선 최선을 다해야 할 구도이기도 합니다. 매번 착승권에만 머무는 기복형의 마필이죠. 흐름을 잘 따르질 못하는 모습에 결정적인 한 발은 아쉽지만 해보려는 모습과 훈련 시 성과는 매번 좋죠. 실전으로 연결이 아쉽다 하더라도 이번 구도도 충분한 훈련 속의 가벼움에 대한 유지도 좋았고 전진구 기수의 기승으로 소폭이나마 감량의 이점도 부여받은 만큼 레이스 강하지 않은 이번 구도 5번 피스라이드의 선전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공백전 무리하지 않고 자기만의 능력을 잠재력을 보여줬었고 모든 전개 조건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전력이죠. 4번마 걸크러쉬를 필두로 해서 적임거리 적임상대에 만난 안쪽에 있는 3번마 사일런트 파크 동반 출격으로서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7번마 브라이언 파크
매번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끈기 자체를 갖추고 있는 의지 좋았던 5번마 피스 라이더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4경주입니다. 네,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뚜렷하게 선두 강학 스피드가 보강된 요 4번 걸크러쉬. 이번엔 단독 선행이네요. 이렇게 느린 마들 일색 편성 구도 속에 4번 걸크러쉬가 정상 주기에 단독 선행 찬스 놓칠 리가 없겠죠. 4번 걸크러쉬를 중심으로 백동일 의원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4번 걸크러쉬의 전개 이점과 능력 우위 인정하시는 듯합니다. 이 도전권 중에 복병 전략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4번 걸크러쉬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백동희 의원이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기, 아낄 이유 없음. 4세죠. 4살짜리 안발이고요. 3세 때 데뷔하고 나서 이제 휴양이 길었었고 이제 강공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겠고요. 여기에 3번 사일런트 파크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개상의 2점 그리고 5번 피스라이더 꾸준한 순위권 아쉬움 만회할 수 있다는 백동희 의원의 설명에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8번 송악명장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네요. 송악명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는 굉장히 빠르게 출전 주기를 가져가면서 변화를 모색을 해봤는데 편성 선택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너무 강편성이었습니다, 직전은. 하지만 직직전 편성 강도를 살펴보시면은 다소 약한 편성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선을 공략해주는 송악명장의 선임력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편성 충분히 그 정도의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8번 송악명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거리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 마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과거 1,300m까지는 경험을 해봤던 전력이고 취향이어 뛰었던 두 번의 경주 자체가 흐름에 붙진 못했어도 분명히 그 흐름을 따라갔던 모습은 분명했기 때문에 4번마 걸크러쉬를 제외하고 그 중간거리의 마필들이 빠르지 않은 전력인 것도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고 8번 송하명장 같은 경우는 가치 있는 마필로 저 역시도 동의해보고 당일 마체 상태 꼼꼼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4번 걸크러쉬 역시나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앞다리를 들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상 정상 출발이라면 매우 쉬운 선행이 예측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7번 브라이언 파크 같은 경우는 직전 전개가 꼬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안쪽에 빠른 말이 4번 걸크러쉬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동일 의원에게 꼭 질문드리고 싶은 말이 한 말이 있는데 9번 세런디피터입니다. 7월 27일 경주 당시에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후 계속 제가 판단할 때 우선 컨디션이 좋다는 부분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전개가 많이 꼬였습니다. 좀 심한 외곽 전개라면서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뿐 이번 경주 또 그 직전 경주 당시에는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완전히 막히고 당기면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앞말과의 충돌을 피해서 정상 출발이라면 많이 발전한 스피드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이 이번 경주 빠른 말 없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까지 가능하다면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9번 세렌디피터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렌디피터가 입상했던 7월 달의 경주도 자기만의 능력이 좋아서 입상을 했다기보다는 상대의 이점을 이용했었던 좀 어부질 입상이었어요. 당시 인기 1위를 차지했었던 천년의 아침이란 마필이 정말 무리해서 어떻게든 선행을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함께 붙어 나가던 온데이 그 선두권에 있던 마필이 아예 몰락을 했던 경주입니다. 세렌디피터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앞선이 무너졌네 하고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경주고 그 이전에 세렌디피터가 끌어냈던 스피드나 중속감 자체는 거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직전 약간의 충돌 피해는 받았다 하더라도 여력감 자체는 크지 않았고 지금의 편성 자체가 세렌디피터가 넘어설 수 있는 힘 자체를 비교해봤을 때도 상대들보다는 한참 아래의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도 외선을 밀려는 세렌디피터는 믿을 수 없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4경주는 발주대가 열림과 동시에 4번 걸크러쉬가 그야말로 원사이드로 전진의 선행을 받아낼 듯합니다. 여타의 마필들과는 약간의 격차를 벌이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전개가 유리한 4번 걸크러쉬는 그야말로 전개상 그리고 편성상 한 수 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전권들이 고만고만한 전력들인데 과연 어떤 말이 의지적으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단행할 것인가가 이 관건이 되겠죠. 7번 브라이언 파크는 직전에 중위권 차분한 전개 코너 모래 맞고 살짝 뒤쳐졌다가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고 이 8번 송악명장도 다소 막판에 직선에서 모래 맞으니까 좀 덜 뛰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좀 모래 피하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라면은 이 8번 송악명장도 가능해 보이고요. 3번 사일런 파크도
직전에 약간 좀 경합성 중선임 레이스 펼치며 막판에 이제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자리 잡고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는 전력 3번 사일런트 파크가 있고요. 자, 여기에 뭐 한두 도 복병 전력 소개해 드려보면요. 2번 구리타워가 있는데 과거 기대는 악벽 때문에 8월 5일 경주였죠. 재검 처분받고 직전 경주 자, 늦벌하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착순권 성적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2번 구리파크가 종반 직선에서 그래도 막판 한 발에 올려붙이는 걸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 백동일 의원요. 2번 구리파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MC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구리타워를 잡고 구리파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구리타워고요. 이마필에 대해서 연역감 자체는 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시도 인정을 하는데요. 외측 기대 막벽 때문에 이제 재검을 치르고 다시 한번 탔던 직전의 경주도 또 기댔어요. 결국에는 마필 자체가 초반에 약간 충돌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코너 자체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기대는 걸 잡아주면서 운영을 했었고 아직까지 그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순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게 된다면 뛰어주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악벽에 대해서 교정이 되지 않은 지금의 모습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마방 이적 이후 황굴 탈퇴한 전력이죠. 여기다 단독 선행. 정상주기 4번 걸크러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레이팅 70 이하 제주마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주 경마도 지난주부터 레이팅 제로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박진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편성을 보면 이제 직전에 6,000전 편성에서 입상했던 6번 신혜 장군이 있고 또한 4,000전 편성에서 함께 뛰었던 말들이 자 이번에 그 도전 양상에 가세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하는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백동일 의원, 일단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안쪽에는 1번 세찬이 조건이 가장 유리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뭐 절대적이라든가 장타력 자체가 보여준 능력 자체에서 분명히 앞서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거리가 1000m로 줄어든 점 그리고 상대 부중 자체의 차이가 좀 커졌다는 점에서 전개 조건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세찬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어서 흐름을 따라가는 데 좀 그쳤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단거리 뭐 선행권 2대 마필들이 모두 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내측 최적의 선임에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세찬이라면 문성호 기수의 이제 연속 기수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후착에서는 10번마 절대적이 아직까지 한계 없는 걸음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데뷔 이후에 4연타가 가능할 만큼 막강한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연이었던 27년도 브리더스컵에서 3위권을 차지하면서 자기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전력이었었죠. 이후에 높아진 부중 때문에 고심을 했었고 휴양 과정을 거치면서 마방 이적 속에서 직전과 그 이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절대적은 여전히 후차권에서 일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마 장타력 같은 경우도 예전과는 다르게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참 눈에 띕니다. 상황을 나섰을 때 잘 뛰었던 장타력도 직전 경주 1110m 차분하게 2선 외곽을 가담을 하면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 스피드 자체에서 좀 편안하게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장타력의 선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마 월라 장군이란 마필 자체가 직접 무너지긴 했지만 줄어든 거리 선행 강공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5번 월라 장군의 스피드까지는 가치 있게 논해드리면서 정리를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직전에 4,000점 이하 편성에서 함께 뛰어도 1번 세찬에 좀 더 높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게이트 한쪽 들어왔고 고개는 높습니다만 이를 힘으로 극복해내는 전력. 아무래도 코스 이점이 있고 직전보다는 전개를 인코스에서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 1번 세찬 강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경주 제가 언급드릴 말은 5번 월라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외측 기대는 모습으로 재검을 받은 이후에 7월 우승하면서 달라진 모습, 분명히 변화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스피드에 특화된 선행형 말인데 앞선 장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 이후에 직선에서 약간 무너지는 그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량의 거리까지 1000m로 줄어들었고 또 상대들의 부담 중량은 올라간 만큼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5번 월라 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전개 유리만 한두 높게 평가하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앞서서 최성균 의원은 5번 월라 장군, 백동윤 의원도 월라 장군의 선행력, 그럼 단독 선행까지 예견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당일 비 예보가 있다 보니까 선행마에게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네요. 저는 9번 소록바람. 전현직 기수와의 좋은 호흡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4,000점 이하 편성에서는 900m에서 우승을 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1,000m에서는 이미 3위까지 경험을 해본 바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진 부담 중량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외곽이어도 크게 상관없는 1,000m 경주라고 한다면 당일 비가 내린다. 선행 9번 소록바람도 잊지 않고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복병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9번 소록바람이 직전에 이제 편하게 전구간 선행을 받아낸 조건이 아닌 압박받는 조건에서도 이겨냈다라는 부분은 이 9번 소록바람의 선행 1순 기대치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10번 절대적이 공백 이후 완벽하게 최근 회복세 보이며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조 이태용 마방으로 이적 이후에 마필이 황골탈퇴했죠. 자, 직전 경주도 출발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후미 인코스 힘한 배를 잘했고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했던 10번 절대적. 이번에 부담 중량은 살짝 2kg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이고 게이트 유불리에 상관하지 않는 말입니다. 10번 절대적을 강조드리고요. 여기 6번 신의 장군입니다. 직전에 6,000점 편성. 이번 경주 뛰는 마필들과는 한 단계 윗등급 편성에서 당시 인코스 최적 선입을 타며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1,000m 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자, 직전에 6,000점 편성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6kg나 대폭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부담 중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개에 구애받지도 않고 이번에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앞선이 그리 강한 전력이 아니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6번 신의 장군이 다시 한번 이 선에서 최적의 전개와 막판 월등한 결정력 다시금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7번 장타력도 직전에 선두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아쉬운 3착이었죠.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7번 장타력도 자, 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결국 제주 4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 10번 절대적 코스 이점의 내선에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1번 세찬,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다수가 출전했고요. 달리바라면 직전 대비 상태감 좋아진 말, 또한 전개가 유리해진 말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고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승패가 가릴 텐데요. 과연 조건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이고 전개 유리한 말이 어떤 말일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1,300m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해 있는 상당히 빠른 레이스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4번 천년의 아침이 쥐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 천년의 아침이라는 말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직직전 경주에 분명히 6등급 고별전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었던 마방의 기대치를 저버리고 3위로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날이 너무 더웠었던 것이 패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자 직전 경주 승급전에 다시 임하게 되는데 또 한 번 무뎌지는 걸음 속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전력입니다. 마방에서 다시 한번 마체 검사를 시행을 하죠.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데 왜 실전에서 더 걸음이 안 나오나.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훈련시 걸음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더위에 조금 약했었던 이 말이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불면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4번 천년의 아침
다시 인코스 들어와 있는 이 게이트 2점까지 적극적인 활용 기대해 볼 만한 전력으로 우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짝을 이뤄질 수 있을 말로 2번 노피곰 나르샤 그리고 3번 파워인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노피곰 나르샤 같은 경우에도 잠시 주춤했었던 컨디션 난조 속에 승급 이후에도 보여줬었던 현 등급의 경쟁력을 실전에서 발휘하지 못했었던 전력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다시 2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선입권에서의 적극적인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3번 파워인디 직전 불과 2주 전에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 말 추입은 안 되죠. 선행 나가야죠. 앞선 공략으로 이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3두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선입권, 선입 후 추입을 시도할 수 있는 5번 쿨민트의 복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일 상태까지, 속보까지 충분하게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영 님의 추천 영주 강한 승리 기원하고 있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선행권이라서 그 마필들 자칫 경합하면 좀 어쩔까 하는 좀 마음속에 좀 심적 불안감이 조금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좀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안쪽에는 1번마 조이풀 메모리란 전력이에요. 33조에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22조로 이적하고 나서부터 많이 상태가 좋아졌고 공백전 도 타임킨이 이끌었던 하이페이스를 잘 견뎌냈죠. 직전 승급전 1300m도 흐름 따라가서 잘 버텨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2, 3, 4 마필들 자체가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라면 올해 인코스에서 거리 적응 맞췄고 꾸준하게 주폭이 좋아지고 있는 조이풀 메모리의 유현명 기수의 안장 자체는 이번 경기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뭐 당일 인기가 좀 덜하다라고 한다면은 눈여겨볼 만한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이풀 메모리도 결국은 선임마라는 부분,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때 올라오기 위해서는 직직전 6등급 경주처럼 한 마리의 빠른 말과 무너지는 선입권이 필요한데요. 이번 편성은 결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앞선의 경합을 예상하기보다는 선두권이 그대로 1, 2, 3위 자리 잡은 말들이 그대로 버티는 그림이 우선적으로 그려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선두권 강공 세력들 위주로 추천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경주 1번 조이풀 메모리의 선정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이풀 메모리가 사실 출발할 때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출발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예전의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직전 휴양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빠릿한 모습으로 앞선에 가담을 해서 입상을 거뒀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면서 충돌하고 연말에 막히면서 완전히 출발을 거의 늑발에 가까운 그런 출발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좀 서둘러서 가담하다가 막판에 좀 지친 모습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직전에 2번 노피곰 나르샤 같은 경우 같이 출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피곰 나르샤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고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최적 선입 전개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의 경주를 놓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 조이풀 메모리하고 노피곰 나르샤가 같이 뛰었던 경주, 조이풀 메모리가 3번 게이트 인코스 2점을 활용해서 그나마 버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경주에서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던 말은 당시 9번을 부여받았던 노피곰 나르샤였고요. 노피곰 나르샤가 게이트 이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라가는 선입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게이트가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순위도 분명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빠른 게이트 이탈 속도를 2번 게이트 인코스 2점으로 활용해 줄 2번 노피곰 나르샤의 선전을 기대를 할 뿐 오히려 직전보다 더 안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1번 조이풀 메모리의 선입 후 추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들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듯합니다. 4번 천년의 아침이 직전에 외성 경합, 외곽 좀 무리한 경주 운영 속이 무너졌다면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아 4번 천년의 아침이 아예 선행 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한 만큼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 또 앞선 장악 혹은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펼칠 한두의 마필이 있죠. 바로 10번 별그리드입니다. 6월 22일 날 1200거리 이제 선행 강공 작전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선행 받아내지 못하고 따라가는 인코스 조건에서 제법 끈끈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부담 중량도 내렸고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굳이 선행
나서지 않은 조건에서도 단거리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앞선에서 갈판난다. 이런 시각에서 보실 때 이 10번 별그리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일 위험한 말 중에 하나죠, 사실. 10번 별그리다가 전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선행 강공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나서서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선행은 나가봤던 경험이 제일 많은 말이 10번 별그리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말이 계속 그 훈련 강도를 약하게 가져가면서 젖산을 쌓이지 않게 하는 훈련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마방의 그 훈련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당일 상태까지는 좀 체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코스에 포진해 있는 빠른 말들을 넘어서면서 힘소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결국 뒷심 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이 부산 오경주는요. 코스 2점에 강공 수행작전 주교할 4번 천년의 아침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 세력들 상당히 여러 두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도전이 가능한데 그래도 당일 주로 컨디션과 컨디션 따져는 봐야겠습니다만 앞선 공략에 나서는 마필에게 일단은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당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최선 압축된 추천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부산 오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 거리를 펼쳐지는 1000m입니다. 역시 선두에 나서는 전력의 마필들에게 우세를 점쳐볼 수밖에 없는데 그 빈틈을 공략할 세력들은 또 어떤 말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 만난 말이 한 마리 출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댄싱 블레이즈입니다.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뒷심이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한 말들과의 편성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에서 앞선을 이끌었던 말들 코리안 엔젤, 클레버 윌리. 하지만 이번 편성 그 정도의 강한 선행형 말이 없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앞선에 나설 말들을 보내주고 최적 인코스에서 선입으로 따라갈 수 있는 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직전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잡고만 후미에서 추입을 시도했는데 전개도 썩 좋지 않았고 하지만 이번 경주 강하게 초반부터 당연히 추진을 가능한 상황이고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이번 나이스며입니다. 전형적인 좀 도주형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7월 달에 선행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나머지 경주들의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경주력의 편차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 선행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 외곽에 있는 8번 위너신디라는 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선행을 뺏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초반 스피드, 빠릿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심지어 착지 불량으로 출발이 좋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앞선에 잘 나서는 모습. 이번 편성상 2번 나이스 휴머의 인게이트 2점, 또 8번 위너신드의 초반 스피드. 이 두 마리가 아무래도 선행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 말도 앞선에서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병 3번 메를린 뉴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훈련 모습상 상태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비록 안쪽에 2번 나이스 휴머, 외곽에 8번 위너신드라는 말이 빠르긴 하지만 기습 선행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 정도 상태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안쪽 게이트 내려와서 빠른 말 보내주고 최적 선입 후에 뒷심 발휘할 수 있는 4번 댄싱 블레이즈를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2번 나이스 휴머, 8번 위너신디, 여기에 복병, 상태 올라온 복병, 3번 메릴린 뉴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댄싱 블레이즈가 호전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딱 최성진 위원의 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사실 1000m이기 때문에 이 댄싱 블레이즈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가 일단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8번 위너신디, 2번 나이스 휴머,
여기에 6번 옥단 여걸의 선입과 4번 댄싱 브레이즈의 추입을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8번 위너신디 직전 경주는 솔직히 출시되기 이 말 자체가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몰아줘야 하는 말의 특성상 좀 그런 유형의 말인데 출시되기 컨디션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뀐 안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몰아주는 능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번 나이스 유머는 도대체 왜 선행을 안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선행 한번 나가는 모습, 시원한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6번 옥단여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말은 후두염 때문에 이제 후두염 외에 뭐 근육통 등의 병력도 있었고요. 병력으로 인해서 좀 출전 주기가 늘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편성에서 정말 강단 있게 선입을 구사한다.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입으로 올라오는 4번 댄싱 블레이즈의 호전세도 분명히 읽어줄 수 있지만 6번 옥단여걸의 회복되어 가는 컨디션과 선입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옥단여걸이 이제 좀 공백이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파행, 후두염 이런 병력 때문에 하지만 뭐 7월 말부터 훈련한 모습 제가 봤을 때도 상태는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앞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들 언급해 드렸고 근데 과연 4번 댄싱 블레이즈가 선입권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6번 옥단여걸이 그보다 앞에서 최적 선입 전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이 4번 댄싱 블레이즈가 6월 17일 워낙 강한 상대들이었습니다. 코리안 엔젤, 썬더플라이, 허리케인, 이런 허리케인 드림 이런 말들과의 경합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선입 전개 가능한 말인데 8월 17일, 4월 13일 모두 늦발했습니다. 정상적인 출발로 선입 전개를 해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6번 옥단여걸이 그 자리를 뺏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4번 댄싱 블레이즈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앞선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는 김지영 의원님과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 나이스 휴머가 이제 유현명 기수 안정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선행을 나가겠다는 의지로 전 밝혀지기 때문에 나이스 휴머가 선행 갔을 때 정말 잘 뜁니다. 거세 이후에 너무 좋아지는 모습이 있어서 선을 나섰을 때의 모습을 좀 더 기대를 걸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댄싱 블레이즈 잘 보고 있고 위너신디도 이번에는 오히려 두 마필이 싸우지 않고 간다라면 선행에 가깝게만 뛰어준다면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옥단여걸의 선전 가능성 높게 평가합니다. 4번 댄싱 블레이즈는 이제 저도 높게 평가를 하는데 좀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정상적인 발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된 정상적인 발주를 못 받고 있다면 이 마필 자체가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 마필이 중심보다는 후차권의 마필의 노림수를 좀 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좀 정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중심 마로서의 불안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4월 13일에 늦발을 하고 출발 14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6월 17일 같은 경우는 연말과 충돌했던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었고 7월 13일에는 충분히 좋은 출발 보여줬고 다만 8월 17일에는 출발이 늦었던 이유가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잡고 전개를 했을 뿐 정상적인 또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충분히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선행을 나설지 8번 위너신디는 모래를 싫어하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조건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를 보일 겁니다. 이번 나이스 휴머는 기수 기용 부분이나 코스 이점을 보면은 이번에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서는 의지를 보일 텐데 어찌됐든 초반에 이번 나이스 휴머와 8번 위너신디의 자리 다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7번 오스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 등급이었지만 과거보다는 그 발주 능력이 매우 향상이 되면서 지난 7월 8일 첫 입상 시에는 선행 1승, 직전에는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최단거리 당시 연투를 이어갔단 말입니다. 7번 오스일이 이번에 승급전에 나서는 형국이고 직전 대비 2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경합을 피해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검증받은 이 7번 오스일이 오히려 이 편성에서 2번 나이스 휴머와 8번 위너신디가 은근히 앞선 경합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될 텐데 7번 오스일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직전 6등급에서 입상을 성공하고 승급한 말입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하긴 했는데 막판에 좀 많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약간 불안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진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면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전에 선행 나서서 버틴 게 아니라 따라가는 조건에서 막판에 걸음 무너졌지만 선입 적응력을 보였다는 거죠. 선행 아닌 조건에서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와 직전 경주의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전 경주 6등급의 상대들이었고 그마저도 많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 상대 강해졌고 그렇다면 선행을 나서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역시 직전처럼 선행을 못 나서고 상대는 강해졌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의견차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부산 6경주는요, 어느 정도 발주도 안정화되고, 그렇죠. 단거리 무대에서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4번 댄싱 블레이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8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두에게 강점이 있고 단거리 검증 완료된 마필이 은근히 상당수 있는 가운데 단촐한 편성에 최근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눈길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그 양상인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 만난 충마가 있고 앞선 후착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가능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만나서 선전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중심마 8번 비장의 무기입니다. 작년 9월에 오른쪽 다리 파행으로 휴양을 다녀왔고 5월부터 꾸준한 훈련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모습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전 복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의외로 서두르는 모습 보이면서 앞선을 바짝 따라가다가 그것이 결국 전개 미스가 돼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수행 훈련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꾸준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주 앞두고 기승기수 유연병 기수가 직조하는 모습 속에 훈련 상태 매우 좋은 컨디션 최상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취입이 가능한 말인 만큼 이번 경주만큼 앞선 빠른 말 보내주고 직전처럼 인게이트도 아니고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선취입 전개 예전처럼 보여준다면 직선에서 결국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단순한 편성인데 빠른 말은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안쪽에 있는 이번 창군 같은 경우는 직전 4등급 승급전에서 동거리 1300m를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이번 경주도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외곽에 있는 7번 윈디파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는데 현등급 줄어든 1300m 거리라면 경쟁력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1번 슈퍼스틸 같은 경우에 5월에 오른 앞다리 구절염으로 휴양을 다녀왔고 공백은 있지만 상태 이상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라면 충분히 복병 역할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상태 올라왔고 차분한 전개 후에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8번 비장의 무기를 중심으로 후착 가능한 말만 최소한으로 압축해서 적중을 노려보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방송 추천 경주 많이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압축가기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편성인 것은 분명하죠. 선행마는 선행마대로, 선임마는 선임마대로 스피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전력차 적은 경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8번 비장의 무기 직전에도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게 봤었던 상황인데 너무 의외의 경주력을 보여줘서 상당히 실망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추천을 하신다니까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는 보겠는데요. 저는 이 말 한번 질문해 드려야 되겠네요. 3번 위대한 비상이죠. 직전 경주 이후에 이제 연속 승급전인 것, 그것 하나만 불안합니다. 폐출혈 불안하지 않고요. 기대는 버릇 없습니다, 이 말.
악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전 경주 더위에 폐출혈이 나면서 기댔었던 그 부분이 좀 아쉬웠을 뿐 실제로 주행심사 재심 처분 재심 때의 내용을 보면은 깔끔하죠. 예, 깔끔하게 뛰는 그 모습. 이번에 1,300m 충분히 적응 가능할 거다. 아주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이 빠른 적응력 기대하고 있는데 3번 위대한 비상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예, 아직 어린 말이고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이 녹록지 않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번 창공이 최근에 보여준 초반 200m 기록은 대단치 않지만 사실 굉장히 빠릿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7번 윈디파크도 마찬가지로 중속이 매우 뛰어난 말입니다. 이 편성에서 3번 위대한 비상이 앞선에서 이 말들과의 어떤 정면 대결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경주는 좀 굉장히 강한 편성을 만나서 이 말의 잠재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검증이 필요한 무대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응원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번에는 위대한 비상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좀 싶어서 좀 김정희 의원님의 의견에 좀 동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뭐 뿌듯과 뉴욕망치 에이스글로리 새벽바다 재건마필들과 가볍게 뛰면서도 저 정도의 스피드감과 탄력이라면 선행선입 자유로운 위대한 비상이 아낄 이유가 있을까? 다시 한번 능력치는 좀 상승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8번 비장의 무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직전에 공백전 상태에서도 최성진 의원께서 비장의 무기로 들고 나왔던 마필이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뭐 정말 좋아졌다. 이 마필 놓고 승부차를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 2점 잘 받고 탔는데도 생각보다 무기력했어요. 근데 오히려 게이트가 밀려있는 이 상황에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정말 이번 경기에서 뭐 변화된 모습이 있었던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8번 비장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뛰어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선 경합을 피해서 선취입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그런 전개를 해서 직선에서의 추입력이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이 무리하게 앞선 선입권 전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반부터 기수는 그냥 잡고만 아예 추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말 자체가 그냥 끌고 가면서 앞선에 가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피드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이 말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당연히 직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선취입 전개를 시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선이 경합하는 틈에 올라갈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번 비정의 무기가 직전 실패의 원인이 공백 이후 첫 출전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공부 열창, 콧구멍 부위의 피부 손상 조직으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전이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이미 단거리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였단 말이죠. 3호 위대한 비상 저도 김지영 의원과 백동일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7경주는요. 정상주기 들어와 쾌조의 컨디션으로 능력 우위를 발휘할 요 8번 비장의 무기를 중심으로 최성진 의원이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는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4등급 마필 은근히 다수 출전할 레이스고요. 이번에 상승세 이어나갈 승급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5번 예스파워입니다. 과거 이제 늑발기도 있었던 말인데 정말 종반 압도적인 걸음을 갖춘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발주는 정상 이루어졌고 출발 후 후미쳐졌지만 뒤측선에서 외곽배에서 점차 간격을 좁혀나가는 영리한 운영 속에 막판에 좋은 결정력. 당시 1,400거리 4등급 승급전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단지 직전에 직선에서 내 외측으로 이제 채찍을 낼 때 좀 기대는 악병을 보였습니다만 경주 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 11주 만에 출전하지만 하자 없는 컨디션에요. 5번 예스파워 다시 한번 월등한 종반 결정력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8번 아임요스타가 최근에 중거리 1,600m 연전 연승을 이어가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선입권에서 아주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이번에 승급 전에 2km 감량 혜택, 4.5km나 감량 혜택, 줄어든 1,400거리, 선입관 끈끈한 전력의 8번 아임요스타 승급전에서도 연투 이어나갈 마필이고요. 자, 여기 4번 용왕담이 작년 3세마 시절에 오크스배, 경남신문배 등등 3세마 대상 경주 출전했었던 전력이고, 자, 최근에 연속된 부진 끝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구절염 여파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이번에 1,400m 거리. 자, 초반에 자리 잡기도 상당히 수월해진 구도죠. 3번 차룡이 선행 나가고 4번 용왕담이 바로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상태가 마저 없는 4번 용왕담이 되겠고요. 단독 선행이죠. 3번 차룡. 자, 직전에도 제가 차룡 강조드렸었는데 당시 1200거리 직전 선행 1순 앞선 것 어떤 말입니다. 막판에 상당히 여유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400m지만 자, 강공 선행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듯합니다. 3번 차룡까지 말씀드립니다. 결국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는요. 종반 한 발 타마피를 압제하는 월등한 결정력의 소유자죠. 추임마 5번 예스파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중에 당일 최상의 컨디션 또한 의지 강한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역시 좋은 설명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타의 마필들 다 응원하고 싶지만 이 마필을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쾌속 볼트입니다. 최근에 1,300m를 뭐 레이스가 빨랐던 느렸던 간에 4연속 입상을 차지했을 만큼 꾸준한 주폭을 자랑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은 레이스가 빨랐고 최외곽에서 뛰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었는데 오히려 1,400 늘어난 거리 인코스에서 타이밍을 잡아간다라면 선두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타이밍 자체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열어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1번 쾌속 볼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스포 타임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선두 하이페이스의 1200m 단거리에서도 추입으로 자력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뭐 설명하신 대로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중반 아예 후미 쳐적 후미 인코스 탔는데 타이밍이 늦었죠. 당일 상태감 여부와 주로 컨디션 그 여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1번 쾌속 볼트 1400m 추입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복병 가치로는 충분히 1번 쾌속 볼트까지 열어놔야겠다 평가합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MC의 방송 추천 경주 말씀해주신 중심마 5번 예스파워를 중심으로 3번 차룡, 4번 용암당, 8번 아임요스타 3마리 언급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4마리 안에서 결과가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방송 추천 경주는 MC를 응원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왜 그렇게 저도 5번 예스파워와 8번 아임요스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판단인데요. 1번 쾌속 볼트는 뭐 고려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 말은 한번 여쭤볼게요. 6번 만남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이 승급 이후에 적응기를 가져가고 있는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승급 전에 적응을 제법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순위권에 꾸준하게 들고 있다라는 부분과 이 말이 다소 느려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선입형 추임마로서의 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3번 정말 말씀하신 대로 3번 차룡이 1,400m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 뒷심 싸움에서는 6번 만남의 시작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인데 이 말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최근 우승 4월 22일 날 늦바라고 종반 추입으로 입상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초반 발주 이후 스피드가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며 좀 아쉬운 그 착승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그렇게 봅니다. 3번 차룡 때문에 레이스는 빨라집니다. 그럼 2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린 말들의 입상 기대치가 높아요. 결국 뭐 1번 쾌속 볼트에 올라와 붙이는 타이밍도 미심쩍은 가운데 6번 만남의 시작이 이 강한 전력의 선두 선입형 마필들을 막판에 따라잡고 역습을 가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냐, 불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종반 한번 월등한 결정력, 이제는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고 있는 말이죠. 5번 예스파워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내서 적중 이끌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등급 무대에서도 상승세 이어가는 마필이 있고 최근에 강한 전력만 아쉬운 마필, 또한 이번에 승급자 나서는 역시 연전 연투 이어가는 마필 등등 다각도로 봤을 때 도전 세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 과연 어떠한 능력을 펼쳐낼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집중적으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편성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마필을 필두로 해서 후작은 어떤 마필들이 도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먼저 강조드릴 세력, 3번마 이치워 자이언트 워라는 전력이죠. 단거리 자체에서도 스피드감이 월등했던 전력이고 선행을 못 갔을 때 외측으로 자꾸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무조건 선행을 좀 나섰을 때 잘 뛰어주는 전력입니다. 장거리를 만나서도 최근에 이제 2월달과 4월달의 경주도 선행을 성공했을 때 그 파괴력 자체는 압박을 이겨낼 만큼 스피드감 자체는 월등했죠. 최근에 세 번의 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직전의 경주도 불렸던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외선 돌다가 그냥 가능성만 보였던 전력이죠. 결국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자 이번에 구도 자체는 드디어 만났죠. 게이트 3번으로 당겨졌고요. 안쪽 내외선 어떤 마필을 눈 씻고 찾아봐도 3번마 2차 자이언트를 넘어설 수 있는 선행권의 마필은 없습니다. 드디어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3번마 2차 자이언트 지금의 어떤 편성들보다 이번만큼은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 바깥쪽에 있는 8번마 점버 블레이드가 직전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전력이죠. 발주 자체의 악벽은 아쉽긴 합니다만 1600 첫 도전과 1600 도전과 1800 첫 도전 자체에서도 밀린 전기 이후에도 강한 주폭을 바탕으로 역주를 했던 전력으로 직전 경주는 아예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기수와의 호흡, 유현명 기수의 안장이라면 좀 더 빠른 한 템포 빠른 추임력 기대하셔도 좋을 마필이기도 하고요. 4번마 최강 썬더라는 마필 자체가 고개가 살짝 높은 전력이기도 해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좀 강한 추진으로 몰았을 때 마필이 좀 띄워주는 전력이긴 한데 직전 1800 첫 도전에서도 좀 수월하게 전개를 풀어내질 못했고 막판 상대 마필과의 경합도 이겨냈던 전력인 만큼 적임 안장, 조인건 기수의 기승이라면 다시 한번 연투의 가능성 열어둘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자이언트 홀드란 마필 자체도 최근에 다시 한번 걸음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 6월부터 18년 2월달까지 휴양을 다녀온 이후부터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치면서 직전 경주도 선입권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해주고 있는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7번마 자이언트 홀드의 선임력까지는 이번 경주에서 가치 있게 논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4대의 마필들 높게 평가하고 그중에서 3번마 이치워 자이언트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경주입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이 마필의 선행력은 이번 경주 가장 가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3번 이치워 자이언트와의 선행 가능성 저 역시 굉장히 높이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언급 안 하신 말이 한 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드러난 말입니다. 이번 그레이트로 누구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자, 이 말이 사실 정말 오랜 시간 꾸준히 연속 입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전 형제마가 트리플 라인이듯이 부모가 모두 같은데 트리플 라인도 장거리형 말로서 중장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능력만큼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말도 일반 경주에서의 경주력만큼은 정말 꾸준한 모습이고 거리 늘었고 하지만 최근에 뛰어왔던 상대들 정말 강한 상대들이었습니다. 월드데이, 영광의 위너. 하지만 그 전에 약한 상대를 띄었을 때는 굉장히 추임력까지 발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는 안쪽에서 따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만큼 이 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마필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레이트록의 장점은 꾸준함이지만 그레이트록의 단점은 파괴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뛰었을 때 이겼을 때도 겨우겨우 이겨주고 있고 직전의 경주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천년의 태양을 정말 힘겹게 잡아냈었죠. 초반에 전개가 약간 꼬였다 하더라도 마필 자체가 호흡기 자체가 원래 그렇게 좋았던 마필도 아니고 장거리 첫 도전 2착 승급으로 지금 1800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 선행을 장담받지 못하고 흐름을 끌려다녀야 한다. 마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보다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저는 그레이트록 이번 경주는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번 최강 썬더라든가 3번 이치워 자이언트 워리어 이 말이 선행 나가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네요. 편성을 상당히 잘 읽어주신 것 같아서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요 말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6번 델마의 기적인데요.
사실 1800m에서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거리 경험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1600m에서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 고전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승급전을 맞이하면서 부담 중량이 내려가 있다는 부분과 이 말도 선의권에서 끈기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는 심지어는 상대마 럭키코리아와 함께 선행권에서 함께 응수를 했었던 전력이거든요. 그 정도의 초중반 스피드면은 이처 자이언트 워리어 정도는 함께 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6번 델마의 기적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이치워 자이언트 워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왜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이제 이마필의 선행력이 좀 더 월등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대마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이마필도 파괴력이 좀 적은 걸로서 마필로서 판단하고 있고 직전에 경주 이후에 마필 자체가 약간의 비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졌던 부분도 있었었고 당일 상태 체크가 필요하죠. 과거에 뭐 모래 맞았을 때도 좀 절대했던 습성도 있었고 바깥쪽에서 몰고 오는 힘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월등하게 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서 저는 뭐 그레이트록이나 델마의 기적이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편성 전개 흐름 자체에서는 이번 경주 좀 적응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800m 레이스는 선행마에게 가장 유리한 전개가 펼쳐지죠. 1코너에서 부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3번 이치워 자이언트워가 절호의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고 1승기 대치 높아 보이네요. 꾸준한 전력의 4번 최강선도 있고 여기 한두 더 있습니다. 9번 모닝코리아예요. 직전에 이제 출발 후 고개를 쳐들고 좀 다소간 흠이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김태경 교수 정말 의지를 보였어요. 과다차칙을 대가면서 우승까지 끌어낸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의 능력을 보면은 현등급에서 장거리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이요. 9번 모닝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번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모닝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경주였어요. 고개가 들면서 주행 불량기를 보였고 후미권까지 쳐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마필한테는 앞에 있었던 뭐 크롬 매직이라던가 뭐 영광승리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간의 경합을 하면서 아예 무너지게 됩니다. 안쪽에서 곱게 따라갔는데 늦어버린 줄 알았는데 앞선이 서버리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우가 돼버렸었죠. 주행의 불량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과연 이제 페이스를 끌어가는 마필들 넘어서는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물론 1800m의 경험은 있지만 아직까지 둔탁한 그 걸음 자체에서 바로 연속성을 이어가기는 힘든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는요. 1800m 전개 2점 가장 누려볼 말이죠. 3번 이치워 자이언트 워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말로 엄선 추천드리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라스트 경주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은근히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전개 유리마 바로 1번 치프 에이스입니다. 좌전지 파행으로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 전 완벽한 회복세를 보이며 당시 동거리 1600m 입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간 경화 타이밍이었고 2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한배 선입전을 아주 잘 풀어냈고요.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5.5kg 대폭 올랐습니다만 코스 2점에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어찌됐든 인코스에서 최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된 1번 치프 에이스의 선정이 됐지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 7번 아이언코어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18일 날 1600m 거리 우승 전력인데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당시 전 구간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요. 코너에서 모래 맞고 민감성을 노출하며 전개가 뒤쳐졌죠. 시종 기수와 마필이 실랑이를 벌였고. 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악 자극판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주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다소 공백 이후 출전이었더라면 이번에 정상주기 마방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응수할 이미 동거리 검증 전력이에요. 7번 아이언코어 강조드리고요. 8번 미스터 스켓이 개군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복귀 후 차분하게 차츰차츰 회복세 보이더니 직전 경주 우승했죠. 당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인코스 선행 주도 레이스 시종 경합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종반 월등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막판 잡고 여유를 부렸죠.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600m 거리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8번 미스터 스켓 연투 대치 높습니다. 여기에 4번 그레이 스톰이 직전 경주 차량이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1200 거리를 종반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 늘릴수록 더욱더 유리한 조건에 4번 그레이 스톰까지 말씀드립니다. 결국 부산 라스트 10경주는요. 자, 코스 이점에 전개까지 최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죠. 1번 치프 에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일치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경주로 판단이 되네요. 치프에이스 직전 왼다리 부상에 1600 첫 도전에 공백전에 체중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 캐치9이 이끄는 페이스를 저정해 뛰었다는 것 자체가 마필이 회복세가 빨라졌다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믿고 있고요. 7번 아이언코어와 미스터 스케까지도 가능성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아이언코어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직전의 경주가 이제 거세 이후에 베스트 컨디션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미스터 스케도 최근에 뛰는 것을 봤을 때는 레이스 주도권을 못 가져갔을 때 좀 무너지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는 분명히 껴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3번 아리온 메탈이 결정력의 한계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현등급 자체에서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3번 아리온 메탈도 이번 경주에서 역습과 흐름의 선입견에서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3번 아리온 메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벌써 5세에 접어든 말이네요. 3등급에서 4등급 강급이 됐고 31번을 뛰면서 딱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진마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충분히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입상 결과가 결판난다고 봅니다. 항상 늦은 스퍼트 타이밍으로 끝걸음에 여력을 남깁니다만 앞선 그 선두 선입권이 강한 전력의 이제 중거리. 자, 이번 경주 요 3번 아리온 메탈. 자, 어떤 그 회복세나 변화를 보일 만한 어떤 훈련 패턴이나 상태감의 변화를 포착하기 전까지는 이 3번 아리온 메탈은 다소간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언급해 주신 말들 1번 치프 에이스, 7번 아이언코어, 8번 미스터 티켓. 사실 이 세 마리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나머지 한 마리가 과연 가담을 할 경우에 어떤 말일 것이냐. 이 편성 자체가 빠른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1번 치프 에이스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빠른 선행형 말도 아니고 7번, 8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기습적으로 앞선에 가담할 수 있다면 5번 제트다이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예전엔 굉장히 빠릿한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큰 추진 없이 계속 중음이 그냥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앞선 선입권 충분히 가담해서 경합이 없다면 버틸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개상으로 5번 제트다이아가 지난 6월 1일 날 늪밟기가 발동하더니 최근에는 앞에 아예 붙이지 못하고 전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선행은 1번 치프 에이스나 8번 미스터 스켓으로 보입니다. 5번 제트다이아가 물론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는 좀 더 수월해지겠습니다만 앞선에서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보이기에는 이번 편성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원하게 평가해 주시는 그 평가까지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옵니다. 저도 사실 1번 치프 에이스 그리고 8번 미스터 스켓의 앞선 공략과 7번 아이언 코어가 직전에는 진짜 앞서 백동희 위원 설명대로 거세 이후에 아직 회복하지 못했던 컨디션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좀 주행 불량기가 심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돼도 앞으로 뛰어줄 모습으로는 7번 아이언코어의 기대치, 지금 현재 훈련 상태로 봤을 때는 가장 기대치는 높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이 말들의 3파전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여기에 이제 3번 아리온 메탈 정도가 뒤에서 이제 추입으로 다 올라올 수 있는 복병 세력으로 저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민병철 위원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마지막 경주죠. 이제 주간 경마 태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후 6시에 출발하는 마지막 부산 10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내선 최적 전개 이미 동거리 검증 전력이죠. 1번 치프 에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7월, 8월 두 달여간 펼쳐졌던 야간 경마가 지난주에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 경마부터 11시 30분 스타트가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경마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날씨, 가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분들과 함께 좋은 날씨에 경마장 나들이 괜찮을 듯합니다. 자, 금요 경마에서도요, 매 경주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흔들림 없이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특히나 저희가 해설해드린 그 마필들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